이번에 소개할 선수는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이전에 그 파운드 포 파운드 1위를 차지했던 선수죠. 카마루 우스만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카마루 우스만은 이제 원래는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선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8살 때까지 나이지리아에서 살다가 또 아버지가 나이지리아에서 육군 소령이었고 어머니는 교사였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미국에서 이제 약사죠. 약사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 우스만이 8살 때 가족이 다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특이했던 게 우스만이 지금 현재 몸도 그렇고 운동신경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즐겨하고 많은 운동을 했을 것 같은데 그전에는 뭐 특별한 운동을 한 게 어릴 때는 그렇게 특별한 운동을 한 게 없었더라고요. 고2 때 레슬링에 입문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운동을 했던 게 이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워낙에 뭐 신체 조건도 타고났고 운동 능력도 좋다 보니까 6살, 7살 때부터 레슬링 한 애들을 본인이 고2 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막 레슬링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재능을 느끼고 엘리트 선수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NCAA 디비전 2에서 우승을 하기도 하고 2010년도에는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 또 대표로 선발이 돼서 그 대회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에서 8위에까지도 입상을 했습니다. 또 이게 그 카마루 우스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레슬링에 입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그 당시 존 존스와 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존 존스랑 같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둘 다 비슷한 지역에서 레슬링 선수로 활동을 하고 워낙에 뭐 대회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자주 마주쳤겠죠. 그러던 와중에 어떤 사람이 존 존스와 카마루 우스만을 본인의 집으로 초대를 했답니다. 초대를 하고 이제 영상을 틀어줬는데 그 영상이 UFC였다고요. UFC를 틀어주면서 니네도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존 존스하고 카마루 우스만은 레슬러의 꿈, 또 올림픽에 나가서 뭐 메달도 따야겠다 이런 레슬러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흘려들었는데 결국에는 존 존스하고 본인 둘 다 MMA를 하게 됐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스만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 후에도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에 들어가서 계속 훈련을 하면서 올림피안 레슬러까지 계속 꿈을 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 선수 선발전을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부상으로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본인한테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그걸 계기로 이제 MMA에 입문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카마루 우스만이 부상 낙마 이후에 MMA를 처음 접하고 입문을 한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MMA 파이터들과 교류는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그 레슬링이 MMA에서 또 중요한 영역이고 하니까 또 우스만이 레슬링을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의 MMA 파이터들이 우스만을 뭐 초대를 해가지고 서로 같이 뭐 훈련도 자주 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했던 거죠. 결국엔 이게 영향을 미쳐서 MMA 파이터로 전향까지 하게 된 겁니다. 우스만 같은 경우에는 이게 MMA 파이터로도 약간 엘리트 선수의 길을 걸었어요. 처음에 프로 무대 데뷔하고 그 다음에 터프 시리즈에 진출했거든요. 터프 21에서 이제 카마루 우스만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UFC와 계약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카마루 우스만이 터프 21에 참가했던 게 터프에 첫 참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뭐 선수로 참가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터프 14 때 우스만이 레슬링 코치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터프 21에 우승하면서 UFC와 계약을 했죠. 그러면서 UFC 본무대에서 첫 경기를 가지게 되는데 그 상대가 바로 리온 에드워즈입니다. 그러니까 리온 에드워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연전 연승 뭐 챔피언까지 등극하고 본인의 시대를 열었죠. 리온 에드워즈가 우스만의 그 처음 UFC에 발 디딜 때 상대 그걸 통해서 본인의 전성시대를 열었는데 또 그 끝을 또 맺어준 게 아이러니하게도 리온 에드워즈인 거죠. 지금은 뭐 파운드 포 파운드 체급을 막론하고 누가 가장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 순위를 매길 때 1위를 생각하면 항상 볼카노프스키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근데 볼카노프스키 이전에 파운드 포 파운드 1위를 계속 지켰던 게 카마루 우스만입니다. 그만큼 MMA적인 능력치에서는 거의 뭐 무결점에 가까운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뭐 육각형의 능력치를 가진 선수들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존 존스와 이제 볼카노프스키죠. 근데 이게 존 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화력, 파워에서는 좀 약점이 있다고 또 평가를 받고 있고
볼카노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신체 조건, 신장이 좀 작다 이런 평가가 있죠. 근데 카마루 우스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역, 뭐 신체 조건, 운동 능력, 뭐 타격, 그래플링, 뭐 체력, 모든 영역에서 빠지는 게 전혀 없어요. 특히나 이게 원래 뭐 레슬링 기반인 선수인데 타격도 정말 능수능란하게 잘 구사를 합니다. 뭐 왼손과 오른손을 다 넘나들면서 유연한 스탠스를 전환하면서 보여주는 타격 능력도 굉장히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카마루 우스만의 강점 중에서 가장 높게 꼽는 게 이제 속임 동작입니다. 뭐 레슬링이나 체력 좋은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속임 동작이 정말 좋아요. 이게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속임 동작을 잘 쓰는 선수들이 많죠. 근데 우스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손 동작도 잘 섞어줍니다. 보통 이게 뭐 상대를 좀 속여라, 테이크다운 페이크를 해라 하면은 뭐 눈을 시선을 좀 하체 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몸 중심을 낮춘다든지 이런 거 위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스만 같은 경우에는 손도 같이 뻗어줘요. 그리고 한 손만 뻗는 게 아니라 두 손도 같이 이렇게 뻗어주니까 상대방이 이거 진짜 테이크다운을 하는 건가 하고 이게 더 잘 속게 되죠. 그리고 이 속임 동작을 가져가는 시간도 굉장히 적절합니다. 이게 상대방을 어떤 스포츠든 간에 상대방을 속이는 속임 동작을 할 때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너무 빨리 해도 상대방이 그 동작을 인지를 못해서 아예 속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느리게 해도 당연히 그 동작을 다 간파를 하겠죠. 근데 우스만 같은 경우에는 그 속임 동작을 적절하게 적절한 시간을 통해서 섞어주면서 상대방을 잘 속이고요. 또 그 속임 동작을 이후에 본인의 동작을 잘 가져가는 게 또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속이더라도 이미 그 다음 공격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한번 아래쪽 테이크다운 페이크 하는 척 하고 어퍼컷을 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반응도 하는데 혼자서 속이는 척 했다가 어퍼컷 때리고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우스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다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공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두 손 내려가는 동작을 취했을 때 상대방이 여기서 반응을 안 한다? 그럼 여기서 펀치를 때리려고 하다가도 바로 테이크다운을 해요. 여기서 다리 하나 잡고 넘기려고 하다가 안 넘어가면은 케이지까지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여기서 또 묶어놓고 이제 본인의 점수를 가져가는 거죠. 결국에 우스만 같은 경우에는 뭐 에드워즈 이전에 패배하기 전에 한참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이게 지루한 경기 운영이 항상 욕을 많이 먹었어요. 특히나 뭐 클린치에서 상대방 케이지에 묶어놓고 계속 밟고 뭐 파운딩 조금씩 때리고 이러다가 그냥 5라운드 25분 소비하면서 이제 판정승을 거머쥐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타격 능력이 강화되고 본인도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면서 KO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비판과 비난이 좀 일축이 됐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본인의 이 강화된 복싱 능력이 이제 발목을 잡은 거죠. 에드워즈전에서 지나치게 복싱적인 움직임으로 디펜스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에드워즈의 그 헤드킥에 당하면서 본인의 연승도 끊기게 되고 챔피언 벨트를 내주게 됐던 겁니다. 카마루 우스만이 워낙에 영리한 선수라 가지고 지금까지 지적됐던 단점, 또 에드워즈전에서 화근이 됐던 그 복싱, 너무 지나치게 복싱에 편중된 디펜스 능력을 저는 충분히 보완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에드워즈전에 당했던 KO가 굉장히 좀 심각한 KO였잖아요. 이 정도 KO면은 내구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카마루 우스만이 그전 경기들에서도 위기가 없던 선수는 아니죠. 타격을 허용을 하면서 위기에도 빠졌던 선수인데 본인의 강인한 내구력, 포커 페이스로 그걸 극복하고 다시 본인의 경기 운영으로 상대방을 잠식해 나가는 게 본인의 또 장점 중 하나였던 선수인데, 내구력이 저하가 되면은 이게 우스만의 큰 강점 중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당장 뭐 확인은 어렵겠죠. 또 이게 에드워즈의 3차전 단 한 경기로도 확인이 좀 어렵겠고요. 이후 좀 진행되는 경기들을 보면서 과연 우스만의 내구력이 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오지 않았느냐, 영향이 없느냐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렛츠 댄스.